자, 어제 했었던 캔버스 사이즈 이제 연결해서 뭐를 해볼 거냐면은, 자, 우리 챕터 1에 보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작업까지는 다 됐고요. 여기에 보면 실습하는 거 중에 이제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캔버스 사이즈 수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의 파일을 한번 꺼내 볼게요. 그 얼굴 확인이 안 된 뭐 학생들은 이따가 제가 뭐 다시 카메라 켜보라고 할 때는 뭐 핸드폰 접속해 주세요. 미리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어 제가 출석부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번 그렇게 계속 그런 학생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알아서 좀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자, 이 파일에 캔버스 창을 확장을 해서 내가 다른 파일을 합성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산 이미지의 밑에 하단 부분에 해바라기 이미지를 합성을 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 작업창, 캔버스 창의 사이즈가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럼 나는 이 이미지의 밑에 이만큼 해바라기가 들어갈 이미지 공간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해바라기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을 해서 높이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높이는 472로 되어 있어요. 472. 그러면 자, 캔버스 크기는 기준점을 위로 해서 여기서부터 472만큼 늘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높이에다가 472만큼 더할 건데, 아, 여기 더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귀찮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요. 상대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치가 되면은 다시 여기에 있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 높이에다가 아까 봤던 높이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듯이 472라는 값을 넣어서 위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여기 밑에서부터 472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배경색은 현재 나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어제 지정했었던 컬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컬러로 보여질 건데 나는 이 컬러가 싫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뭐 색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이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배경색은 뭐 의미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창이 늘어나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상대치를 체크를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해바라기 화일의 높이만큼 더해 볼게요. 자, 이제 그랬더니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확장됐어요. 자, 난 여기다가 지금 이 파일을 옮겨올 건데요. 자, 옮겨오는 방법은요. 자, 이동 툴로 이 파일을 그냥 클릭해서 옆에 파일로 드래그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파일이 옮겨와지고요. 어차피 이 파일의 높이가 472였기 때문에 내가 확장한 그 영역만큼 딱 맞게끔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합성을 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해서 내일 제출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끝날 때 제가 제출을 어떤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돋보기 툴을 가지고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때는 마이너스 또는 Alt 키를 누르고 축소를 한다고 했어요. 자, 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파일을 볼 때 내가 이제 배율별로 커지는 게 있고 배율별로 축소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50%지만 66.7%, 100%, 200%, 300% 배율별로 확대를 할 거다. 그럴 때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컨트롤 Alt 누르면서 플러스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lt 누르고 플러스 하면은 배율별로 커지고요. 축소는요. 컨트롤 Alt 누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눌러서 이 작업창 자체가 배율별로 같이 커지는 거예요. 자, 제가 돋보기 툴로 그냥 클릭했을 때는 작업창은 그대로 있고 이미지만 커지잖아요. 또 마이너스 Alt키 누르고 할 때도 작업창은 그대로 있고 이미지만 축소가 되는데 컨트롤 Alt 플러스 플러스 누르는 거는 이 작업창 자체가 이미지의 배열에 맞게끔 같이 커져요. 그래서 이 컨트롤 Alt 플러스, 컨트롤 Alt 마이너스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툴이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합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여러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자, 다른 이름 저장 아니면 사본 저장으로 해서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장하는 거는 완성 폴더라는 걸 만들어 둘게요. 이제 매일 저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접속해 가지고 좀 보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성 폴더에다가 이제 그 날짜별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날 02번 언더바 01로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02-01번은 여러분이 저장을 똑같이 해서 JPG 파일로 저장해 주고 용량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없으면 그냥 일단은 최고 품질로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파일은 여러분이 실습해서 내일 저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는 줌 채팅방으로 제가 보내라고 할게요. 줌 채팅방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장하는 것들은 완성 폴더에 있을 거니까 어제 작업을 했던 것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제 했던 거니까. 자, 이제 요거는 날짜별로 첫 번째 날은 01로 시작할 거고요. 어제 저장했던 거는 4개 파일. 이제 오늘은 02-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03-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파일 캔버스 사이즈를 확장을 해서 이미지를 합성을 해 봤어요. 요거는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들어온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요 할 닫고요. 자, 이제 그러면 챕터 1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것들을 봤고요. 혹시 내가 캔버스 사이즈 확장해서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요. 실습 02번 보면 돼요. 실습 02번에 보면은 캔버스 사이즈를 어느 부분을 확장을 해서 늘려주고 합성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하는 거 이외에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요거를 보고 실습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미지 사이즈 조정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뭐 다 아니까. 요거는 반대로 돼 있는 게 있네요. 이거 한번 꺼내 볼까요? 다른 사진이긴 한데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챕터를 다운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 카페에 접속해서 두 번째 거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 볼게요. 자, 우리는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에서요. 자, 이제 이번에는 자, 56번에 있는 포토샵 교재 소스 02번. 자, 들어가서 이때 뭘 했었냐면은 그 머리카락 추출하는 것 때문에 증명사진 작업 때문에 내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네요. 자, 여기 예제 파일하고 그다음에 설명글이 있는 PPT 파일 같이 다운을 받을게요. 자, 먼저 압축을 풀어주고요. 자, 두 개 파일은 잘라내기 해서 내 이름 폴더에 넣어 놓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02번은 자, 다양한 예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 두 번째 PDF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이미지 선택, 여러분들이 선택을 되게 다양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도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자, 이제 무브 트리라고 해가지고 선택한 범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제 가져오는 게 달라지죠.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은 첫 번째 지금 PSD 파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레이어가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파일을 꺼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레이어예요, 레이어. 자, 레이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레몬이라고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네요. 우리는 이게 한 장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레몬이라는 게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동해 볼게요. 이동 툴로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를 움직여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뒤에 있는 레몬을 복제를 해서 하나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분리가 되어 있는 레이어는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다가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분리는요, 제가 보니까 백그라운드에 레몬만 선택을 해서 지금 복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살짝 이게 침범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보정을 좀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깨끗한 부분에 레몬 껍질을 복제를 해서 덮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복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파일에서는 이렇게 레몬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 그럼 나도 분리를 해보고 싶다. 어느든지 분리를 해줄 수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백그라운드에서 나는 여기 있는 이렇게 어떤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레몬은 자, 여기 백그라운드는 지금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동 툴로 해도 잠겨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고요. 잠겨 있는 걸 풀어주는 방법은 여기 잠금 표시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잠금이 풀어지고 이제 얘가 백그라운드가 레이어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나는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할게요. 이건 돌려줄게요, 다시. 잠금을 그냥 기본으로 다시 해줄게요. 작업 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내역은 되게 중요하고 무한정 작업 내역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요것도 단계가 있어요. 뭐 물론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포토샵에서 할 때 이 레이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작업 내역에 대한 것도 수시로 들어가서 내가 언제든 복구하거나 할 때 활용을 많이 해준 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와 이 작업 내역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꺼내 놓고 활용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레몬 해준 것처럼 나도 백그라운드에 레몬처럼 분리를 해 주고 싶다. 그러면 먼저 레몬을 이렇게 좀 옆으로 비켜 놓고 백그라운드에 레몬을 추출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레몬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선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그리고 그 툴 옆에 작은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는 꾹 눌렀을 때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있는 요거는 나중에 웹 작업할 때 쓸 거고요. 위에 있는 두 개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개는 아주 필수로 사용을 많이 해준 툴이에요. 먼저 사각형부터 먼저. 선택을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각형을 하되 정사각형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해주고요. 바탕 클릭하면 얘가 없어져요. 자, 선택을 했어요. Shift 키 누르고. 그리고 요 안에서 클릭해서 해주면은 선택 영역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을요, 복사해서 레이어를 분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는 편집해 보면은 여기 보면 복사 있죠. 단축키는 당연히 컨트롤 C고, 붙여넣는 거는 컨트롤 V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제가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복사한 부분을 컨트롤 V 해주면 여기 지금 레이어 1이 분리가 됐죠. 이 레이어 1은요. 제가 이동 툴로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내가 복사한 부분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레몬 레이어가 위에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레몬보다 밑에 있죠. 나는 이 레이어가 레몬보다 위로 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레이어 위치를 레몬보다 위로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레이어가 레몬보다 위에 가 있죠. 자, 이 레이어는 내가 삭제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냥 휴지통에 버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는 없어지고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겠죠. 지금 레이어가 별로 없지만 레이어가 되게 많아지면 선택을 또 해서 움직여지고 먼저 그런 것들을 또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이 레몬 레이어는 레몬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어 있으니까 뭐 복제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백그라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사각형을 했는데 자, 꾹 눌러서 이번에 원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원형으로 해볼 건데 제가 선택을 레몬만 한번 해주고 싶거든요. 레몬만. 자, 레몬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드래그를 했고 레몬의 크기를 맞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략은 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자, 바탕 클릭하면은 해지가 돼요. 저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자,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Shift 키 누른 그 다음부터 정원이 나오는데 Shift 키 말고 바탕 클릭해서 해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Shift 키를 누르면서 Alt를 같이 눌러주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원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부터의 중심점을 잡은 원인 거죠. 아, 나는 이 상태로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레이어 하나가 분리가 됐죠. 이동 툴로 내가 분리를 해주면 여기 안쪽에 선택한 레몬의 동근 부분이 이렇게 복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나는 레몬을 더 위로 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이어 위치를 위로 가게 해주면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자, 백그라운드 선택해주고 원 말고 나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뭐 맛있는 요리 부분을 선택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사각형인데 선택을 했어요. 나 이거 말고 더 추가해주고 싶다. 더 추가해주고 싶지만 클릭해서 해주면 나머지 처음에 없어지죠. 어떤 게 있냐면 선택해주고 영역을 추가하고 싶다. 여기 옵션에 보면 추가가 있죠. 추가해서 영역 추가. 또 옵션은 어차피 영역 추가돼 있으니까 또 영역 추가.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빼주고 싶다. 그럼 빼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은 뺄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교집합만 남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바탕 클릭하면은 바로 없어지고요. 근데 요거는요, 물론 이걸로 할 수 있지만, 자, 맨 처음에 있는 가장 기본으로 해두고요. 단축키로 할게, 단축키. 자, 드래그 했어요. 영역 추가는요, Shift 키 누르고. 빼주는 거는요, Alt 키 누르고 빼주면 돼요. 교집합은 Alt하고 Shift 키 누르고 해주면 교집합만 남는데 교집합만 하는 거는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하고요. 주로 해주는 거는요. Shift 키 누르고 영역 추가, Alt 키 누르고 영역 빼기를 제일 많이 해줘요. 자, 다시 해볼게요. 클릭해서 영역 추가는 Shift 키, 빼주는 거는 Alt 키 누르고 빼주고. 자, 요거는요. 이제 앞으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지정을 해준 그 부분만큼 영역 자체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물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맥은 Alt가 없으면 Alt 자리에 뭐가 있죠? 컨트롤 자리에 커맨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Alt 자리에 뭐가 있나요? 맥 쓰는 사람들? Alt 자리에 뭐 있죠? 키가? 옵션 키 있습니다. 옵션 키 눌러주면 돼요. 옵션 키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옵션 누르고 해주면은 Alt 대체해서 해줄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자, 아까 했듯이 내가 선택을 해준 부분만 영역을 저장을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자리를 이 영역을 없애지 말고 이 영역을 저장을 해 두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선택과 관련된 거는 상단 부분에 선택 메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선택을 했던 영역만 저장을 따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그래도 저는 요 부분을 뭐 제가 뭐 음 뭐 꼬지 01로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없어지잖아요. 나 작업하다가 언제든지 이 영역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선택된 영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선택된 영역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저장할 게 없는 거고요. 아까 저장했던 걸 불러올 건데 여기 포토샵에 이미 해 놓은 게 내가 해 놓은 거 말고 미리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까 해 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해 놓은 거는 선택해서 불러오면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이건 정교한 게 아니고요. 이거 말고 미리 이 파일 자체에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선택해서 선택 영역 불러오기. 여기서는 내가 작업한 거 말고 여기 이미 여러분들 이 파일 열어보면은 저장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 선택을 해서 확인 눌렀더니 되게 디테일하게 이미 선택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레이어가 분리가 됐고요. 요거를 내가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 자체에서는 이미 선택을 디테일하게 작업해서 선택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쉽게 분리를 했고요. 지금 제가 복사한 거는 또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복사하는 방법은요. 레이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복제라는 게 있죠. 눌러 볼게요. 레이어 복제. 그러면 '나는 레이어 2를 복사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또 분리가 됐죠. 자,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뭐냐. 나는 이 레이어를요. 밑에 있는 부분 플러스 있죠.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밑에 있는 플러스에 눌러 주면은 또 복제가 돼요. 그럼 얘가 또 복제가 되겠죠. 요것도 있고요. 더 쉬운 방법. 인제 앞으로는 단축키 활용을 할게요. 컨트롤 J를 눌러 주면 복제가 돼요. 한번 해 볼게요. 눌러 주고 컨트롤 J 눌러 주면 한 번에 복제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레이어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 레이어를 이거 언제 선택을 해서 이거 다 어 클릭해 가지고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이거 다 어떻게 해 주나. 레몬은 또 여기 있고 여기도 레몬 있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레이어를 자동으로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동 선택이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 주면요. 제가 레이어 이동하지 않더라도 클릭하면 얘가, 클릭하면은 이 레이어가, 클릭하면 이 레이어가, 클릭하면 이 레이어. 근데 또 자동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자동 풀었어요. 저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면은 해당되는 레이어로 이동해 주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또 컨트롤 누르고. 근데 요건 여러분들 편한 걸로 작업을 해 주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누르는 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복사는 그냥 컨트롤 J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기는데 저는 컨트롤 J로 레이어 복사할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뭐 자동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클릭하다 보면 백그라운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백그라운드는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지금 담가 놨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되지만. 저는 그래서 자동으로 안 하고 그냥 저는 컨트롤 누르고 해 줘요.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 주고. 요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 주면 돼요. 요거 저장 좀 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을 해 줬으면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완성한 폴더에다가 JPG로 해 주고요. 제가 내일 여러분들 작업한 거 확인하기 좋은 거는 JPG니까. 이거는 02-02 번으로 할게요. 요렇게 해 주고요. 이거 지금 작업 변형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 주면 돼요, 자유롭게. 뭐 나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꼬지를 뭐 다르게 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가
어디 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구분돼 있으니까. 아, 나는, 어, 이 레몬을 또 밑으로 보내겠다. 나는 이 레몬을 더 밑으로 보내겠다. 그럼 이 레몬이 더 꼬지의 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직 안 했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지금 있는, 이 레이어를 좀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회전. 다 너무 수평이 재미없어서. 그럴 때는 뭐가 있느냐? 편집해 보면은 이제 어,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형태 변형. 자, 형태 변형이 있는데 변형. 자, 여기 보면 변형해 보면은 내가 이거 비율 돌리겠다. 뭐 회전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뭐냐면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 자유 변형. 컨트롤 T.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어요. 다 됐으면 엔터 하거나 위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엔터. 그럼 나는 또 이것도 해주고 싶다. 컨트롤 T 눌러주고, 나는 이거 돌려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다 됐으면 엔터. 나는 이것도 컨트롤 T 해서 돌려서 배치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작업해주고 엔터 해주면 돼요. 이것도, 여기는 지금 이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은 안 돼요. 백그라운드 있는 거 안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것들만 별도로 컨트롤 T 눌러서 내가 임의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엔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PSD 파일은 내 거잖아, 내 거. 그럼 내가 이것도 저장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이 파일은 내 거니까 내가 완성 폴더에다가 이거 내가 이 2번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 02번 둘째 날이니까 저장을 PSD 파일은 해주면 이름이 내가 02번이고 얘도 01번이지만 얘는 JPG고 이건 PSD 파일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확장자가 다르면 저장이 같이 돼요. 이건 지금 02번은 이 파일의 PSD 파일이고요. 난 지금 이거 했으니까 이름을 이걸 덮어줄게요. 이게 더 나아서. 자, 다시 덮어줄게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 파일로 저는 완성 폴더에다가 요 이름 덮어줄게요. 이걸로 해서 저장. 그러면은 이미 있다라고 하죠? 그냥 저장해서 덮어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한번 작업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레이어에 그림자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 레이어에 살짝 그림자를 주고 싶다. 네. 그거는 잠깐 휴식하고 다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저는 중간 과정 저장해 주고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